네, 다음은 포트란 90에서 제공하는 리컬시브 프로시저. 프로시저가 자기 자신을 호출해 사용하는 리컬시브 프로시저 관련한 내용입니다. 예, 데브룸은 그 프로시저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것인데, 포트란 90에서는 명시적으로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라서 이런 그 데브룸 프로시저는 선언을 할 때 리컬시브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펑션의 경우에는 그 펑션의 그 이름, 그 펑션 이름이 그 펑션의 아웃풋이 되는 것이 아니고 리절트를 이용해 가지고 따로 그 펑션의 아웃풋을 선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그 펑션 같은 경우에 인테저 펑션, 뭐 인테저 리컬시브 펑션 이렇게 반드시 리컬시브를 이용해 가지고 선언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또는 뭐 리컬시브 펑션인데 리절트를 받게 되는 변수가 있고, 이 리절트가 이제 펑션 팩트를 이용해서 아웃풋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리절트로 선언한 변수 n 팩트를 이용해서 아웃풋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언을 할 때도 이렇게 n 팩트가 인테저다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 팩토리얼 계산을 리컬시브 펑션을 이용했습니다. 지금 팩토리얼 5를 호출하고 있는데, 이 팩트 함수는 리절트가 이제 n 팩트죠. 보시면은 이제 그 n이 들어오는데 팩트 안에서 n이 들어오게 되는데, n이 1일 경우에는 n 팩트는 1이 되지만은 이제 n이 1이 아닐 때는 n 팩트가 n 곱하기 팩트 4. 팩트 4는 다시 이제 n 팩트가 뭐 4 곱하기 팩트 3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리컬시브하게 자기 자신을 호출하게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이건 리컬시브 서브루틴입니다. 리컬시브 서브루틴 팩토리얼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n 팩트가 이 서브루틴의 아웃풋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팩토리얼 5를 호출하고 리절트가 이제 아웃풋이 되게 되는데, 이 팩토리얼 5는 다시 팩토리얼 4를 부르고 팩토리얼 4는 팩토리얼 3을 부르고, 그래서 n이 1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포트란 90의 프로시저들은 리컬시브하게 자기 자신을 호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이런 그 리컬시브 펑션들은 실제 그 성능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코드의 성능이 중요하다면은요, 그 코드에서 아주 그 이제 많은 시간을 그 계산해주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그 리컬시브 펑션, 리컬시브 프로시저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derived 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derived 타입은 그 사용자 정의 타입이죠. C에서는 스트럭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 쓸 수가 있는데, 포트란에서는 그 77에는 이런 derived 타입 기능이 없었고요. 포트란 90에 와서 이제 비로소 그 자기가 원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서 정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derived 타입 기능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 이런 derived 타입은 타입 엔드 타입문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derived 타입은 기본적인 포트란의 타입들, 데이터 타입들과 똑같은 애트리뷰트를 다 가질 수 있는데, 단 하나 파라메타 속성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즈3D라는 데이터 타입을 타입 엔드 타입문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거기에 지금 코즈3D는 리얼 3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코즈3D 타입을 하나 만들고 그와 같은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 변수를 선언할 때는 타입 코즈3D 변수 이름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애트리뷰트가 이렇게 타깃 애트리뷰트라든지 디멘전 애트리뷰트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기본 타입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정의된 드라이브 타입을 또 다른 드라이브 타입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피어 타입을 만들었는데 스피어 타입 안에 코즈3D 타입이 들어가죠. 이런 스피어 타입을 코즈3D 타입의 슈퍼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정의하는 타입을 자기 자신을 그 안에서 또 정의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어 타입을 만들면서 그 안에다가 스피어 타입을 가지는 변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리컬시브한 자료 구조를 또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유도 타입의 값을 할당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값을 할당해주는 컴포넌트 바이 컴포넌트가 있고요. 타입 전체에 대해서 값을 할당해주는 또 방식이 있습니다. 유도 타입의 특정 항 하나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퍼센트 연산자를 씁니다. 그래서 스피어 타입을 가지는 버블과 볼이 있는데
스피어 타입은 앞에서 보셨습니다만은 코드 3D하고 리얼 하나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그 스피어 타입을 가지는 버블이 있고 버블 안에 레이디어스가 있습니다. 레이디어스가 있고 레이디어스는 리얼 타입이죠. 그 다음에 센터라는 코드 3D 타입의 이제를 가지는 그런 센터가 있는데 코드 3D는 리얼 3개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버블 밑에 센터가 있고 센터 밑에 XYZ 항이 있어서 그 값을 이렇게 하나하나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항 하나하나 퍼센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하나하나를 나타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값을 할당할 수가 있고요. 또는 유도 타입 작성자를 이용해 가지고 버블 센터에 이제 값을 할당하는데 센터는 그 타입이 코드 3D니까 코드 3D 그 코드 3D를 적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드 3D 타입의 리얼 3개를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센터 값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버블은 스피어 타입이니까요. 스피어라는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버블 센터 3.0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때 버블 센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버블 센터가 위와 같이 이렇게 그 할당이 돼 있을 때 그 버블 센터를 이렇게 스피어 타입 안에 넣어가지고 버블을 선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은 것은 곤란하죠. 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리얼만 4개를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버블을 변수 버블을 초기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볼도 버블과 마찬가지로 스피어 타입이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 변수들끼리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값을 할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도 타입에 배열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배열을 포함하는 유도 타입도 작성할 수가 있는데 단 allocatable array나 포인터 배열은 유도 타입 작성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타입 스코어죠. 네, 좀 에러가 있네요. 이건 그 스피어가 아니고 스코어입니다.